네, 서해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 월북이냐 아니면은 자진 월북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냐 논란이 계속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사건 일지를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12시 51분쯤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15시 30분에 우리 군이 북측 해상에서 이 씨로 추정되는 표류를 포착하게 됩니다. 부유물과 함께 있는 이 씨를 포착한 거죠. 그리고 저녁 6시 36분에 최초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이뤄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저녁 9시 40분에 북한군이 사격을 가한 것을 우리 군 당국이 감청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10시 30분에 사격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1시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20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화상 연설을 합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침이 돼서 8시 30분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대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합참에서 기자단에게 실종 사건을 공지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초에 우리 군이 북측 해상에서 이 씨를 표류하는 것을 확인한 15시 30분부터 북한군의 사격이 있었던 9시 40분, 요 사이에 6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 군 당국은 뭘 했고 청와대는 뭘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씨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뭐 했는지 샅샅이 공개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들 살펴보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과연 살릴 수 없었는가?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을 전 방조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을 합니다. 명예살인을 합니다. 이 월북몰이 포함한 인권 침해의 전 과정, 배경을 또 샅샅이 조사할 생각입니다. 진실규명이냐 아니면 단순히 정장으로 이용해서 덕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게 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지금 민생은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의 우선과제 중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지금 우리 결국 전 정권 지우기나 전 정권 던지기 이런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북한 눈치를 보면서 뭘 서설 겼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오고 싶으신 모양인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북한에 항의했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 아닙니까? 아마 북한 당국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례적인 사과를 통지문을 보낸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건 인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을 무고하게 희생시켰다는 것을 인정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인정한 사례인데, 그럼 오히려 그건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TF까지 발족을 시켰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제 민생이 더 중요한데 왜 이 과거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실까지도 만들어내느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전재수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15시 30분부터 북한군이 사격하는 이 6시간 동안, 또 최초 6시 36분부터 요 3시간 대통령 서면 보고가 이뤄지고 북한군 사격이 있었던 요 3시간, 요 사이에 6시간 또는 짧게는 3시간 안에 우리 군은, 우리 정부는, 우리 청와대는 이 이모 씨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일정하게 한계가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저기는 북측 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북측 해상이죠. 군사력이 갈 수 없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정한 한계가 좀 있었을 테고, 그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군의 노력들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 공식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이 동원 가능한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북측 해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2년 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또는 뭐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해경에서도 이제 수사를 종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이제 여야 사이의 어떤 정쟁 또는 집권 세력이 또 과거를 또 너무 이제 덜쳐내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전혀 없는데 해석만 달리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예. 이 부분들은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세월호 그 6시간,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라고 지금의 야당이 요구했듯이 지금의 이 민주당은 바로 이 6시간, 짧게는 이 3시간 동안 도대체 우리 군 당국과 청와대가 어떤 이 이모 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좀 세세하게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 얘기 또 친형의 얘기 좀 듣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쪽의 주장 근거가 뭔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 개인 신분이 감히 이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정부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용어가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전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보고받고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즉 대한민국 국민이 불태워 죽을 때까지 생존한 시간이 6시간 정도 군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면 보고를 6시 36분에 받았는데 과연 죽을 때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 하겠죠. 네, 이 6시간, 짧게는 3시간 동안 무엇을 당시 청와대와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무엇을 했을까? 뭐 유추해 보면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서 이 북한군 동향을 살폈을 것이고 북측에 전화 통지문을 넣어서 우리 측에서 필요한 이 씨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만은 그건 추정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런 이 씨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인지가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요구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서해 공무원 이 잦은 월북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거죠? 쟁점화 정치 공세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역할은 우리 국민의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유가족들이 있는데요. 과연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귀중한 시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단순하게 부유물에 의지한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총격에 대한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신을 소각하게 되는 북한군의 만행까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골든타임의 시간에 우리 정부는 확인하고 난 다음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의무, 노력 조치를 다했는지를 확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이라도 이 내용을 풀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상 규명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월북이라고 하는 낙인을 아무런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100%라고 단정할 수 없는 어정쩡한 근거를 가지고 이 유족에게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사실상 찍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있었던 과정들을 하나둘씩 복기해 보건대 월북이 아닐 수 있는 숱한 가정들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초창기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월북이라고 단정했는지 이 부분이 지난 수년간 유족에게 커다란 아픔과 고통을 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사건의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그 골든타임에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의 정부의 역할과
왜 월북자로 낙인을 찍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일, 이 일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소상히 그 일을 하나둘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이건 뭐 가정이고 추론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해경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해경에서는 이 실종됐던 이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서 이제 신상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북측 해상에서 이 씨로 추정되는 표류를 포착했고 또 그래서 정부 자산을 총동원해서 도감청을 실시했고 그 사이에 자진 월북을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대화를 만약에 들었다고 치면 우리 군과 우리 청와대는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가정이고 추론입니다. 저는 앞서 전재수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 공권력이, 우리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이제 표류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매우 제한적인 수단밖에 행사할 수 없었을 거다. 이건 첫째 하나 전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바는 어쨌든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살상을 당했고 해상에서 소각까지 이루어진 천인 공노할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구하지 못한 거죠. 근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구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해서 구하려는 시도 자체도 안 한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단정할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로 보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남북 관계가 악화될 걸 우려해서 사실상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북한의 살인을 방조했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을 갖고서 저 시간 동안 뭐 했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다 보니까 계속 사실은 그런 논리는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못 구했지 않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지 않냐,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이게 도돌이표처럼 그 논리가 계속 되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월북으로 물론 이제 정찰 자산을 동원해서 우리가 탐지한 정보에 기반해서 그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겠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해경이 다시 이 수사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한 걸 보면 당시하고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실관계나 이게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당시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의 추정 가능성은 모종의 가이드라인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어디선가 지시가 와가지고 그대로 했다.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경도 군도 구체적인 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뭐 국민들한테 이 유감이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저는 당시 어쨌든 일선에서 대응을 담당했던 해경이나 군이 당시와 지금 그렇게 판단을 달리하게 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그게 당시의 판단이 성급했던 건지 아니면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받았던 건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당사자가 있는 문제입니다. 유가족이 있는 문제고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보편적 인권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야죠. 근데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 하에 이걸 지나친 어떤 정치 공방이나 내지는 무한정 수사 확대나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6시간, 짧게는 3시간의 청와대 또 우리 군 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군 당국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 청와대가 당시 국정상황실을 비롯한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렸는지를 좀 소상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더 짚어보고요. 자, 정 교수님. 앞서 잠깐 이제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른 의원이라든지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하고 간 얘기를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경제 민생이 중요한데 왜 이 2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꺼내서 신색깔론, 정치 쟁점하느냐, 국힘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지금 이 경제 위기, 이 민생 문제, 이거는 왜 내팽개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적절한가요, 이런 표현들은? 적절하지가 않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사살당했어요. 그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닙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들을 하셨다.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자기 보호 본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이것이 자칫 불똥이 잘못 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밝혀지면 우리 정권이 그동안 북한과 여러 가지 남북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북한 눈치 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결국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분들의 인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권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나오고 다른 평가가 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2020년 6월 25일 날 예. 김정은이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사과까지 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 저런 인식과 발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서른 의원이 이제 말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만 실수 실언하신 거죠? 네, 실수죠, 실수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경과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걸 꺼내 가지고 막 이렇게 과거의 일을 꺼내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은 2년 전하고 새로운 사실이 있냐?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SI를 감췄다거나 또는 감췄던 것이 새로 드러났다거나 또는 이전 정부에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사실관계를 덮어버리고 월북으로 하라라고 정리를 했다거나 예. 이런 전혀 새로운 사실 없이 지금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해경이 또 느닷없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과연 2년 전하고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는데 팩트가. 예. 근데 이게 지금 하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뭐 나왔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은 그 실언이죠. 그다음에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원고 없이 기자회견하고 뭐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저는 실언이 나왔는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들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오롯이 우리가 좀 공감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예. 그런 자세와 태도로부터 일단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언이다.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제 민생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중요하게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그런데 당시에도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당시 이제 이 이모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과도한 도박빚에 의한 이제 갑작스러운 공황장애, 정신적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정작 이 발표 전에 이 검사를 해서 그런 진단이 나와야 이러한 공황장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월북을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 게 순서상 맞는 그렇죠. 것인데 네. 발표를 미리 해놓고 정신감정은 나중에 했다라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우가 뒤바뀌어가지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국방부랑 해경이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독자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드릴 수밖에 자진월북으로 없어요. 정해놓고선 거기에 꿰맞췄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예. 있는데 결국에는 당시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떠한 지침을 해경과 국방부에 줬는지 그러한 사실이 먼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당시에 23일 날 새벽 1시 26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화상 연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저런 유엔 화상 연설에서 남북 평화 프로세스, 뭐 한반도의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 우리 예. 국민이 사살당한 것이 그냥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면 상당히 저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그냥 꿰맞출 수는 있어요. 예. 이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이것은 자진 월북으로 하라는 지침을 줬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지만 감사원 감사 통해서 제대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26분에 유엔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그 녹화된 연설이죠. 녹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9월 23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유엔에 보내가지고 유엔에서 녹화된 영상을 튼 겁니다. 예. 그러면 녹화는 언제 했냐? 보름 전에 한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보름 전에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럼요. 예. 보름 전에 녹화를 해서 유엔에 보내서 녹화된 영상을 9월 23일 날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요 내용이 종전선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 대통령의 유엔 연설의 영향을 종전선언 내용과 관련된 영향을 미칠까봐 이걸 월북으로 단정을 져버리고 이렇게 했다. 그것은 완전히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제 이 돌아가신 공무원분이 빚을 과도하게 도박빚을 지고 그러다가 이제 순간적인 정신적인 공황 상태로 월북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월북의 판단이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보 자산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판단한 월북으로 판단한 그 4가지의 이 도박빚, 그다음에 일시적인 정신 공황 상태 이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 근거가 아니었다는 그럼요. 얘기군요. 그때 예. 4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미 정보 자산 그러니까 전 출처의 정보 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거 하나, 그다음에 지도선을 이탈을 했는데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그다음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해 가지고 월북 의사를 표현한 도감청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째에 이분이 해류를 잘 알고 있었다. 이 4가지의 첩보 자산에 의해 가지고 월북의 무게가 실린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과도한 도박비 때문에 월북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합동참모본부 발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감정 부분은 전혀 그렇습니다. 예. 월북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얘기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 군 당국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특별 정보 자산 그 부분이 조금 공개가 되면 이 진실 공방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공개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첩보를 모으는 방법 이게 다 노출되는 건데 그걸 노출할 정도로 좀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 그 당시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했는지를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여당이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공개하는 거 협조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어요. 2019년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획 있으신지요? 글쎄, 그 아직 뭐 검토 중인데, 그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들이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뭐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민주당에서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SI 뭐 공개할 테면 공개하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SI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공개하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네. SI 공개 이전에 모든 사항은 지정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그 부분에 다 들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 SI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내용이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에는 이제 2가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그러니까 이제 동료 선원들 14명인가요? 이제 죽이고 우리 쪽으로 기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어민을 우리 정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북한으로 넘겨 송환시켰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서해 이모 씨와 관련된 특수정보 자산의 공개 여부가 또 한 축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 좋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 군 당국이 확보했던 이 SI 특수정보 자산을 공개를 하자. 그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군 당국이 갖고 있잖아요. 국방부 캐비넷에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공개할 수 있잖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SI라고 하는 정보자산 뒤에 숨어서 이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SI라고 하는 이 감청 자료 속에는 북한군들이 나눴던 통신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주파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지만 그 내용 속에서 이대진 씨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육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100번의 양보해서 북한군끼리 주고받았던 내용들 속에 월북하려는 정황 등이 보인다는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단정질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럼 다 공개하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족에게 보여주게 되는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어렵고요. 정보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국회 내에 있는 정보위원이라든지 비공개로 서로 열람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 국민께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 필요하면 다 공개하자라고 나오는 방식으로 사건의 본질들을 자꾸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공개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SI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아니라 왜 과거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을 월북자로 낙인 찍었는지 그 내용들을 돌려놓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유족의 아픈 마음들을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무리한 정치행위 그만두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이 갖고 있는 이 특별 정보 자산 SI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실로 넘겼던 기록물을 공개할 것인지 그렇다면은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겠죠. 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